지금 이 북한에서 불어오는 평화 강풍, 오늘 중앙일보도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났는데요. 이 평화 강풍이지요. 이 왜 폭풍이거나 미풍이 아닌가 하면 미친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김정은이나 북한의 김영철이 이런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벼락을 맞고 머릿속 사고가 평화롭게 바뀌어졌을 리는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최근에 한 6, 7년을 핵하고 ICBM을 완성시킨다고 저지랄을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1월 1일부터 평창올림픽 온다고 하고는 예술단이 왔다 갔다 하고 무슨 어울려서 술 처먹고 하더만은 사람이 됐다. 갑자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봅니까? 저거 하레비 때, 애비 때도 사람이 안 된 깡패 3세가 마피아의 3세. 북한은요, 세계에서 가장 악독한 마피아 집단의 세습 3세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탈리아 시실리가 마피아의 고향이다라고 하는데, 그들이 이제 뉴욕으로 건너가고 보스턴으로 가고 하면 시카고로 가서 다 이탈리아 마피아 갱 조직을 만들었는데, 그들보다도 몇 배로 더 강한, 한마디로 조폭 집단이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저거는 무력체제로, 한마디로 강압적인 폭력체제로 꾸려가는 나라지, 저게 정상국가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지금 21세기에 누가 고모부를 고사포로 죽이고 이복형을 독살시키는 일이 있습니까? 그것뿐입니까? 북한에서 김정은이 등장하고 난 뒤에 사라진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북한의 각종 수용소에서 갇혀서 신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고, 탈북을 해서 수십만 명이 한국에 오지도 못하고 중국, 몽고, 러시아를, 동남아를 헤매고 다닙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한마디로 최소한의 인간적인 휴머니티를 가지지 못한 국가체제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선거라고는 해보지 않은 나라인 겁니다. 자, 이런 체제가 이제 저들이 자신감을 가졌고 남한의 정권이 자신들이 유리한 정권이 되었습니다. 몇 가지가 맞아떨어졌죠. 최근에 이렇게 평화 강풍 시효를 하는 이유는요. 첫 번째로 핵하고 ICBM을 가지고 100% 완성을 한 건 아니지만 한 90%는 완성했으니 이 정도면 이걸 갖고 장사를 할 정도가 된다. 즉 상품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남측에 지금 정권이 역대 최대로 북한의 우호적인 정권으로 바뀌었고, 남측 정권 청와대와 그 다음에 이 남측의 여당에 다수의 북한을 추종하던 주사파의 두목들이 들어 앉았다는 거죠. 자, 최근에 임종석을 띄우는 각종 뉴스 기사들도 있어서 임종석이 유연하고 능력이 있고 온화하고 어쩌다고 찬양하는 걸 보고 제가 굉장히 역겨웠는데요. 주사파는 TV에 나와서 저는 주사파가 아니며 현재 북한을 눈꼽만큼도 추종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기 전에 공개적으로 전 국민 앞에 한번 주사파는 영원한 주사파입니다. 그게 그냥 일시적으로 주사파 한 총련의 이 멤버로서 일했다면 그건 주사파라 안 부르죠. 주사파라고 부르는 거는 주체 사상을 몸속 깊숙이 받아들여서 충성을 맹세했던 사람들이고, 그 정도는 한 총련의 전대배 최상층부 이너서클 쪽에 있는 사람들을 주사파라 하는 거지. 이 장난을 쳐요, 말장난을요. 제가 주사파라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그때 한 총련 멤버거나 한 총련 가입 대학에서 시위 몇 번 나갔거나 그런 조직에서 시다발이 좀 한 사람들을 주사파라 부르는 거 아니에요. 학생운동은요, 99%는 시다발이고 1%가요 오리지널인 겁니다. 제가 이 주사파라고 이야기한 거는 학생운동 한 사람 중에 그 1%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추종을 했던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다른 연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만의 학습, 자기들끼리만의 지휘 명령 체계, 북한과 연결되는 라인. 그러니까 주사파를 했던 사람이 그 이후에 살아가는 것을 보면 학교에서 나와가지고 농사를 짓든 공장을 가든 안 그러면 무슨 재단을 운영하든 사회단체에 들어가든 전부가 그들은 다 주사파식 삶을 살아왔고 통진당을 만들어서 거기 모이거나 안 그러면 정치판에 뛰어들거나 사회단체 운동을 하면서 북한과 관련되는 문제에서는 평화협정을 찬성하고 사드를 반대하고 딱 기본적인 부분에 일치합니다. 지금 한번 보세요. 노동자 무소속으로 통진당이 해산되고 난 뒤에 울산에 2명이 당선됐는데 그 두 사람이 통진당의 후신인 고멤바들이 그대로 만드는 김지현이도 들어있고 다 그대로 만든 그 당에 입당을 했지 않습니까? 그 한 명이 지금 국회의원 이렇게 선거법 위반인이 이렇게 해서 아웃되고 그 재보궐선거를 울산에 다시 한다는데 북어린가요? 거기에 민주당이 후보를 안 낸다고 지금 하지 않습니까? 또 이번에 당선된 사람은 또 민중당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겠죠. 자, 이들은요, 민중당에 있든 통진당에 있든 청와대에 있든 기본적인 맥락에 대해서는 똑같은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때 얼치기로 주사파 시다발이 했던 사람들도 저들이 주사파라고 생각하고 학교에서 또 더 나아가서 노조에서 또 더 나아가서 각종 언론계에서 문화계에서 그걸 또 환상에 빠져서 또 추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사파 뽕이라는 거는 한번 맞으면 답도 없는 거예요. 자, 북한은 지금 남한이 주사파에 상당한 장악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주사파를 그럼 다르게 이야기하면 뭐겠습니까? 구남노당의 새로운 형태라는 거죠. 그게 꼭 정당의 모습을 띌 필요가 없어요. 정당이라면 타겟가 돼서 통진당처럼 해산되기 쉬운데 구남노당의 형태로서 곳곳에 흩어져 있고 정신적으로는 전부 자기들이 북한에 충성을 바친다고 생각을 하면 이게 더 좋지요. 눈에 보여서 탄압받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광범위하게 곳곳에 흩어져 있는 것이 훨씬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측이 문정권을 떠받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주사파에 의해서 사회 권력 기구가 장악되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핵과 ICBM이 90% 이상 완성되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남측이 주사파에 의해서 권력 기구가 장악되어 있다. 그리고 북한이 또 노리는 것은 뭐겠습니까? 세 번째, 이런 상황에서 한미일 관계가 거의 역대 최악이다. 자,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한미 동맹이 무슨 동맹입니까? 사드 기지에 기름도 못 대게 하고 출입도 못하게 막고 있는 게 방치되고 있어요. 한국과 미국 정부는 서로가 하는 말을 서로 하나도 안 믿습니다. 일본 보기를 거의 문둥이 보듯이 보고 있어요. 그 제가 참 한국 국민들은 그렇게 위안부 문제나 이런 데 이빨을 빠득빠득 갈면서 놀러는 또 일본 가는 거 보면요. 정말 신기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반일일수록 일본에 더 놀러 많이 갔을 거라고 봐요. 일본에 가서 삿포로 맥주 먹고 스시 먹고. 자, 그리고 네 번째로 보면 뭐냐. 국민들의 북한에 대한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 한국 보수층에 대한 실망이 그야말로 종북 척결에 대한 실망으로도 이어지고 또 젊은 사람들이나 상당수 국민들은 종북 척결한 것이 보수 수구 기득권 보수를 지키기 위한 이데올로기였지 그것이 다 사기였다. 이렇게 생각되면서 보수의 환멸을 느끼면서 반대로 평화 반전 민족 운운하는 평화체제의 동의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겁니다. 이 네 가지 조건이 북한이 지금 역대 이 네 가지에 있어서 지수가 가장 높아져 있어서 자신들이 평화 공세를 펴기에 좋은 상황이 왔다는 겁니다. 자, 네 가지가 뭐라고요? 첫 번째, 핵과 ICBM이 90% 이상 완성되었다. 두 번째, 이 남측의 주사파들이 곳곳에 한국 사회 정치 곳곳에 포진해 있다. 세 번째, 한미일 관계가 최악의 상황이다.
네 번째, 국민들 다수가 이 가짜 평화에 녹아들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네 가지가 맞아 떨어졌으니 북한이 현재 평화 광풍 공세를 남측에 하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지금 저지르는 일을 한번 보십시오. 자, 38로스라는 기관이 이 38로스의 모 기관인 미국의 한 연구소에 한국의 대외경제연구원에서 돈을 대는데 그걸 돈을 주지 말라고 해가지고 아침에 한 신문의 일면에 났지요. 자, 이 마음에 안 드는 기관에 돈 주지 말라는 겁니다. 미국의 싱크탱크에. 원래 한국이 미국의 싱크탱크들을 갖다가 친한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정부의 기관을 통해서 이 재정적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었죠. 그걸 끊는다는 겁니다. 이 38로스에 보면 지난주 위성 사진을 분석했는데 북한이 영변 이 핵시설에서 냉각수 배출구 주변 굴착과 실험용 경수로 근처 건물 신축 등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핵시설 규모를 늘려서 협상 카드를 추가로 만들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일각에서는 북한이 그보다 한 차원 더 넘어서 플루토늄을 이용한 핵무기 생산을 계속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 같아.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2005년에 육자회담에서 영변 원자로 공사를 회담 중에도 즉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9.19 공동성명을 채택할 때도 이런 공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에 따르면 북한 핵시설 주변을 촬영한 결과 굴착 작업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지원시설 건물을 짓는 모습이 포착됐다는 겁니다. 북한이 97년부터 이렇게 가동하기 시작한 이 영변 원자로는 이 노후화되어서 플루토늄을 연간 3, 4kg밖에 생산하지 못하는데요. 그런데 실험용 경수로를 가동하면 연간 20kg 정도의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을 걸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이 결국은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또 자신들의 카드를 한 개 더 가지려고 다시 안 하던 공사까지 하고 있다. 그리고 또 협상이 깨지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플루토늄을 만들어서 핵무기를 가지고 한번 붙어보겠다. 이런 걸로 지금 다시 이걸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지금 안 그래도 비핵화 의사를 의심받고 있는데 핵 개발을 이런 식으로 계속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면 그냥 정상회담을 안 하고 다른 방향으로 미국이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정말로 나쁜 놈들이요. 또 한편으로 평화 공세를 벌이면서 핵시설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미국을 보고 지금 회담 때 우리가 카드가 각자가 자기 카드가 있을 거 아닙니까? 100개였는데 150개다. 이래 늘려가. 이걸 갖고 또 뭘 단계별로 살라미를 늘릴 때 미국은 북한의 소세지가 요만하다고 보고 저걸 가지고 저놈들이 한 1000조각 낼 거라 봤는데 소세지를 이만큼 늘려와서 한 2000조각을 내려고 지금 하는 거거나 안 그러면 협상에서 협박으로 너네들이 우리 안 들어주면 우리 그냥 핵시설에서 본격적으로 플루토늄 추출하겠다. 이런 압박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는 아까 말한 것처럼 북한의 인력을 수입을 중국이 재개시키고 북한과 중국 간의 거래를 늘리면서 또 제재를 완화시키면서 나중에 미국이 북한을 갖다가 제재 압박을 하려고 할 때 미리 구멍이 이미 뚫어졌는데 뭔 제재 압박이냐.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라고 지금 뻗대기고 나가려고 노골적으로 중국이 미국 보라고 저렇게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 때 오고 예술단 오고 무슨 시범단 오고 선수단 오고 단일팀 하고 또 북한에 가서 노래 부르고 이러니 그걸 보고 어제 한번 보세요. 어제 목요일 날 그 프라임 시간에 모든 방송을 다 동원해서 그놈의 무슨 봄이 오네라는
프로를 틀어제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그걸 보고 북한과 남한 가수가 서로 무슨 얼싸안고 노래 부르고 하는 걸 보고 감동에 젖어서 마음이 징하게 만들어서 이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자, 그것 또한요, 그야말로 상투적인 평화공세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툭 하면 이산가족 상봉인이해서 엉엉 우는 모습을 노출시켰지만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냉혹하게 동물원에서 원숭이 만나듯 잠깐 남북 간의 가족을 만나게 해주는 그 자체가 얼마나 잔인한 행동이라는 걸 생각을 안 했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서 예외된 사람들, 지금 북한을 탈북했다가 중국에서 잡혀서 이제 북한을 돌려보내겠답니다. 최근에 중국이 다 잡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북한에서 지금 국군 포로로 갔다가 아직도 살아남아 있는 500명 이상 되는 국군 포로들, 이런 사람들은요, 그냥 무관심하게 잊혀져 가고 있고, 이런 협상의 한 구석에서 천안함 유가족들이나 그 동료들은 그야말로 모욕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제 남로당의 명예까지도 회복시켜주는 이런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김정은은 이런 식으로 평화 강풍을 갖다가 이 한국에 보인 다음에 정작 도장은 시진핑한테 가서 찍었습니다. 미국이 회담해준다니까 곧바로 몸이 다른 시진핑을 김정은이 가서 시진핑 앞에서 단계별 동시적 조치에 비핵화를 하겠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트럼프하고 만날 것도 없어요. 북한의 계획은 나와버린 거예요. 북한이 이걸 시진핑한테 이야기한 거를 트럼프 앞에 가서 고치는 순간에 김정은이는 시진핑한테 맞아 죽을 겁니다. 우리가요, 국제사회에서도 니 똘마니 내 똘마니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한국만 누구하고 편인지 모르는 거지. 그래서 김정은이는 이미 시진핑 앞에서 제일 비싼 몸값으로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남은 회담들은 하나마나 옛날부터 내려오던 레파토리 그대로 갈 거고, 김정은이 이야기한 그 내용은 중국의 쌍궤와 똑같은 거고, 쌍궤가 뭡니까? 평화체제와 비핵화. 베를린 선언이 뭡니까? 평화체제와 비핵화. 여기 비핵화는 두 개 다 단계별 비핵화. 그 다음에 북한의 단계별 동시적 비핵화.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무슨 고레디우스의 매듭을 동시에 잘라요? 그거는 말을 동시에 한다는 겁니다. 행동을 동시에 하는 게 아니라. 말로 뭘 못해요? 손으로 뭘 사인을 못해요? 원래 사기꾼일수록 말 잘하고 사인 잘하는 법입니다. 사기꾼의 진심을 믿어요? 자, 그래서 정상회담을 해봤자 미국을 압박을 해서 요 범위 안에서 미국이 북한한테 동의해라라는 압박용으로 한국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뭘 이야기하느냐? 너네 어디까지 북한하고 하는지 4월 27일 날 한번 지켜보겠다. 너네 아직 우리한테 너네들이 뭘 할 건지 말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다. 지켜보고 4월 27일 날 너네들이 북한하고 발표한 내용이 꼬름하면 미북 정상회담은 할 것도 없이 판 깨버리고 그야말로 그때부터는 다시 또 쪼는 걸로 들어가고 한번 해보자. 이런 게 미국의 지금 입장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자들이 평화체제 속에 감추고 있는 것은요, 단지 북한의 핵을 없애는 평화가 아니라, 북한의 핵이 아니라 미군이나 한국의 군사 전력, 미군의 군사 전력을 한반도에서 드러내는 평화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좀 있으면 군축 들고 놀 거예요. 남북 무력 감축, 남북한 신뢰 조성, 외국 무력 철수, 군축과 평화 보장, 한반도 비전략 자산 지대화. 즉 한국과 한국 주변의 바다에는 미국의 항공모함이나 최신 폭격기, 잠수함은 오지도 마라. 그리고 주한미군은 확 줄이자. 우리도 포나 군을 좀 줄일게. 북한이 포나 군을 줄이면 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이제 이런 쇼를 해야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군사 연습은 아예 한미 간에 하지 마라. 이런 짓거리를 해대면서 남북한 간에 왔다리 갔다리 벨쇼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한국군이 첨단 무기나
전력을 가지지 못하고 한국군이 거의 해체되도록 만들어 갈 거예요. 어제 보면 F-15기가 12년 만에 하나 떨어졌어요. F-15K가요. F-35A가 오기 전에 동부가 최강의 전투기인데 이 전투기가 떨어져서 2명의 공군 조종사가 죽었습니다. 이 나라 꼬라지가 군을 해체하는 쪽으로 가니 이젠 비행기까지 저절로 떨어지는 사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북한이요. 최근에 노동신문에서 뭐라고 했냐. 3월 25일 한참 남북 간에 회담하고 잘 지내고 하는 순간에 남조선 군부 세력이 북남 관계 개선의 흐름에 역행하여 우리들을 반대하는 군사적 대결 책동에 열을 올린다 하면서 한국의 F-35A 및 독일제 공대지 미사일 타우루스의 도입을 강력하게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 F-35A가 그때 출고식을 할 때죠. 자, 이건 뭔가 하면요. 북한은 평화 공세를 빌미 삼아서 국방력 강화를 못하게 하고 제한하려고 하고 그것이 평화 공세의 본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명분 하에 평화 공세를 펴는 부분은요. 이게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다양한 것들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